안녕하세요. 성직투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9일 오전 11시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금리, 주가, 환율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기 세 개의 영상 중에 두 번째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한번 보시죠. 네. 자, 금리와 주가의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비례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건설업과 조선업이 울고 보험과 은행이 웃는다.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특히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금리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건설업과 조선업이죠. 수주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건설업은 이제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대규모로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조선업도 대출을 이용해서 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 중에 재무제표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렸었죠. 네,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자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 가계로 생각하면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이제 반면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대부분 채권에 투자해서 만기까지 보유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투자 수익이 커지겠죠. 이자 수익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주요 수익이 이제 예대 마진이에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은행은 대출 이자는 빨리 올려도 예금 이자는 또 천천히 올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예대 마진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 지금은 은행 관련 주식도 살펴볼 관심 종목으로 놓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이제 뭐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금리와 주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기본적으로 반비례. 그리고 그래서 금리가 상승을 하면 주가는 하락을 하고 금리가 하락을 하면 주가는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의 수급적인 부분과 기업의 기본 가치인 주가의 변화의 측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그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와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금리 정책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알아볼게요.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면 예금 등의 안전자산을 선호하던 사람들도 투자 상품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1, 2%대의 예금 금리로는 이제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자가 상승을 할 테고, 그죠? 금리가 하락을 하면 이자는 하락을 할 테고. 자, 이제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저금리를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임계치는 3%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동일하진 않지만 금리가 이제 3% 이하로 하락하면 안정 성향의 사람들도 좀 이자 수익이 너무 낮다. 다른 투자처를 한번 볼까 하면서 이제 관심을 좀 갖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고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금리가 오르면
주식에 투자한 자금을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업은 은행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이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필요한 투자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떨어져서 주가는 하락하게 되죠. 반대로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 이자 비용 부담이 축소되면서 기업의 이익이 확대가 되는데 이 이익금으로 주주 배당을 하기도 하고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이나 설비에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 상승은 곧 이제 주식 시장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르게 되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고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2016년 하반기부터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즉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1월까지 주가도 동반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수차례 경신했죠.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이제 경제 성장이 따라줘야 됩니다. 미국은 이제 지난 몇 년간 경제 사정이 계속 호전되어 왔죠. 실업률과 고용 지표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 풍부한 유동 자금을 이제 제공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지나친 인플레이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동 자금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요. 커지니까요. 이제 이를 이제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 그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동 자금들의 일부가 은행이나 정부 기관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시장의 유동 자금을 축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역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신호로 작용을 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그게 공식이 맞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리와 환율의 간단히 금리와 환율의 관계를 또 조금 볼 텐데요. 금리와 환율은 기본적으로 반비례입니다. 일단은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 이제 환율이 오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오른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하락한다. 일반적으로 그냥 금리라고 하면 우리나라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하락을 하고 반대로 미국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오르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한번 봤고요. 자, 이제 최근에 미국 금리를 이제 연준위에서 올린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는 것을 보셨을 테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6월 이후부터 환율이 올랐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모습이죠. 여기 초록 검색창 미국 환율 한번 보시죠. 잠시만요. 자, 여기 미국 환율이죠. 1년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6월 달에 이렇게 여기에서 이만큼 환율이 올랐고 이것이 이제 오르내리고 하면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환율은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2,000원이면은 우리 돈 2,0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환율은 변하죠. 만약에 지금은 1달러를 1,000원에 살 수 있다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 것이죠. 예, 이것을 환율 하락, 원화 강세라고 합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요. 예, 자, 호황이 되면 그 나라의 돈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율은 나라 간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도 변동을 하고요. 우리나라 금리가 1%대인데 미국 금리가 3%대다. 그러면은 국제 자금은 미국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아까 그 표, 예, 그림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 환율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위쪽이 이제 달러고 밑에가 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이만큼 공간이 적어지니까 달러는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만큼 원화가 많아지는 것이고,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자금이 이제 빠지면 환율이 오른다고 말씀드렸고, 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서, 즉,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이 오르게 되죠. 예. 즉, 이제 외환시장에서 1달러가 1,000원에 팔리다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2,000원에 팔리게 되는 겁니다. 환율이 이제 오르면 수출업종, 환율이 내리면 항공 여행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환율이 1,000원일 때 1달러 제품을 팔면 매출이 1,000원이죠. 그런데 이제 환율이 2,0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됐나요? 예. 한 개 제품을 팔면 매출이 2,000원이 됩니다. 이것처럼 이제 수출 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원화 약세죠. 예, 이익이 증가를 하고 반면에 환율이 내리면 원화 강세죠. 수출 기업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원자재나 해외 제품의 수입 기업에는 환율 상승이 악재입니다. 수입 대금을 지불할 때 예전보다 많은 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환율이 내리면 대표적으로 항공사들이 큰 수혜를 받습니다. 비행기 리스 비용이라든지 연료인 제트유 가격, 연료는 이제 다 수입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큰 수혜를 받게 되고 그런 비용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 등을 수입하는 음식료 업종의 수혜폭도 커지고 그리고 해외 여행객들도 늘어나죠. 예. 이들 업종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그 엔화가 약세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으로 엄청나게 여행을 많이 간다는 기사가 종종 보도되곤 했었죠. 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와 환율의 관계에 조금 더 깊이 좀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금리와 환율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예, 환율은 원화와 외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고 환율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상 변합니다. 국내 금리가 비교 국가보다 높으면 환율은 하락하고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은 금리가 높은 나라로 유입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내로 유입된 달러는 원화로 환전이 돼서 예금이나 채권을 사들이게 되는데 달러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 외환은 이자를 더 주는 국가로 이동하려 할 것이므로 환율은 다시 오르겠죠.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1달러를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 예.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해서 환율이 상승한 경험이 있죠. 예. 한국은행의 고민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외화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지만 내수 경제가 지금 회복되지 않아서 섣불리 올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경제가 회복이 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이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단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올리게 되긴 했는데요. 일단 상황은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말이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 그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금리와 환율까지 보았고요. 환율과 주가 의 관계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